주 기자의 시시각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신은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정이 죽인 전 남편의 유족들은 장례조차 치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제주경찰은 부실 수사에 대한 질책을 받고 있고요. 고유정의 변호인들은 사임을 표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유정의 지난 행적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것처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 증거가 이미 다수 확보가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찾지 못해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먼저 고유정의 범행 전후 행적부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고유정의 첫 행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지난 5월 18일 고유정은 배편으로 제주도에 본인의 차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25일이니 그보다 일주일 먼저 제주도에 들어간 건데요. 그리고 5월 22일 CCTV에 포착된 영상에 따르면 고유정은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흉기 한 점과 표백제, 고무장갑, 베이킹 파우더, 청소용 솔, 먼지 제거 테이프, 종량제 봉투 등을 구매했습니다. 네, 고유정이 전 남편을 만나기 한 사흘 전에 제주의 한 마트를 찾았는데요. 그 구매 물품을 보면요, 범행에 사용할 도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한 청소 작업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전 남편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네, 5월 25일이 되어서 고유정과 피해자인 전 남편 강 씨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은 제주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고유정의 차량에 탑승해서 제주의 한 무인 펜션으로 향했고요. 그날 저녁 고유정은 전 남편 강 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서 거의 하루에 걸쳐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하고 펜션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하며 혈흔을 지웠습니다. 네, 이렇게 고유정의 범행 전후 행적을 보면 뭔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완벽하게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데 좀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데요. 퇴실하면서도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문자를 조작했다고요? 네, 5월 27일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을 종이 상자와 스티로폼 상자 등에 담아서 퇴실하면서 오후 4시 50분쯤에 전 남편 강 씨의 휴대폰으로 자신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를 떠난 겁니까? 네, 다음 날인 28일 고유정은 다시 마트를 찾아서 비닐장갑과 종량제 봉투 30개,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해서 시신 일부를 나눠 담았고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떠났는데요. 배에 오른 뒤 약 1시간 후인 밤 9시 30분쯤 고유정이 약 7분간 시신 일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선박 CCTV에 포착됐습니다. 또한 고유정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인터넷으로 목공용 전기톱을 주문해서 김포의 집으로 배달시켰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시신 일부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고유정의 잔혹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시신을 훼손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5월 29일 고유정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을 훼손했고 훼손한 시신은 근처 쓰레기장 등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로 이동했지만 다음 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서 최소 3곳 이상의 유기한 혐의로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긴급 체포된 뒤 살인, 시체 손괴,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요. 네, 그 후에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유정은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좀 철저하게 짰고 그리고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만 그래도 그 범죄가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났죠. 문제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고유정이 쓰레기를 버린 매립장에서 발견된 뼈 조각도 전 남편의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죠? 네, 제주 동부경찰서는 시신이 유기된 전 남편 강모 씨의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쓰레기 매립장 감식 결과
뼈로 추정되는 물체 20여 점이 동물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게 동물뼈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경찰은 고 씨가 제주 구자읍 동북리 쓰레기 매립장에 큰 쓰레기 봉투 4개를 버리는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쓰레기 매립장 수색에 나섰는데요. 뼈로 추정되는 물체 20여 점을 확보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뼈 조각은 모두 동물뼈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은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경찰이 경기도 김포 소각장,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된 뼈 조각 역시 모두 동물뼈로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또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장소인 제주 펜션과 김포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도 DNA를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유가족들은 또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 고유정 재판의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고유정의 계획범죄 입증 여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고유정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소환조사에 나섰는데요.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서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하게 된 것이라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요. 또한 고유정은 자신의 범행 동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손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고 자신의 허벅지와 왼팔이 난 상처도 증거보전 신청을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본인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신도 찾지를 못하고 있으니 법원의 선고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됐다는 점은 고유정에게 유리합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다 부검을 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혀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럼 검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을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으로 규정하고 논리를 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고유정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고유정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 5월 9일 전 남편과의 아들 면접 교섭권을 다툰 재판에서 고유정이 패소한 게 재혼 생활에 불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다음 날부터 살인 도구와 졸피뎀, 무인 펜션, 혈흔, 뼈의 무게, 여객선의 갑판 등 범행 계획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신은 없더라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지 간접적인 증거는 넘쳐나기 때문에 이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 뭐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 같은데 그러면 고유정에게 적용된 혐의는 뭐죠? 네, 살인과 시체손괴 및 그리고 은닉인데요. 검찰은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의 잔혹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도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유정 사형 촉구 청원이 지난 6월 7일에 시작돼서 17일 만인 같은 달 23일 오후에 답변 기준 동의 수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뭐 이후에도 청원 동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답변이 어떻습니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청와대가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의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는데요. 정혜승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 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고요. 헌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며 엄정한 법적 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네, 뭐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청원으로 인해서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들조차도 그녀의 잔혹함의 공분을 확산시키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건 뭐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적인 공분을 인식했는지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들도 지금 사임을 결정했다고요? 네, 당초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5명이 우편으로 발송한 사임 신고서가 제주지방법원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사임계를 제출한 2명의 변호사는 고유정이 긴급 체포된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를 맡아왔는데요. 제주지방검찰청이 고유정을 구속 기소한 지
하루가 지난 이후 선임됐던 변호사 3명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유정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비판 여론이 일자 부담을 느끼고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유정이 애초에 본인을 변호할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했습니까? 네, 고유정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의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변호인단에는 형사소송법 관련한 논문을 다수 작성한 판사 출신의 변호인과 대학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참, 하지만 이후에 쏟아진 이 비난 여론 때문에 큰 부담을 느껴서 그 변호인들조차도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변호인이 모두 사임을 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고유정의 변호사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서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건데요. 첫 재판을 불과 일주일가량 남겨두고 변호사가 모두 사임하면서 후속 변호사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고유정 사건이 사실은 또 하나의 쟁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현 남편의 아들 살해 혐의인데요.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해온 현 남편과 고유정은 이미 대질신문에 들어간 상태라고요? 네, 현 남편은 지난 6월 13일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많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내는데요.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에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데요.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당시 아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잤던 사람은 침부로 피를 흘리고 엎드린 채 숨진 아들을 발견했고 구급대는 약 7분 뒤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5월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국과수 소견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하지만 사망 발생 넉 달이 넘도록 원인조차 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이의 친부이자 고유정의 현 남편은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는 아들이 숨지기 전인 전날 밤에 고유정이 준 차를 마시고 평소보다 깊이 잠이 든 점, 아들 사망 당일 고유정이 일찍 깨어 있었는데 숨진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고유정이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미리 얘기한 점 등을 수상한 정황으로 꼽고 있는데요. 또 그는 고유정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숨진 매트와 이불을 버린 점 등을 살인의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고유정 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고유정은 아이 사망과의 연관성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자신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 남편 살해 사건 얘기할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유정은 검찰의 추궁에도 기억이 파편화됐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한 수사 때와는 전혀 상반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남편은 고유정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고 지금 굳게 믿고 있잖아요. 네, 그는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어서 전 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뒤 소름이 끼쳤다며 아들이 숨지기 전날에도 아들과 나에게 카레를 해줬다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6월 3일 그의 채모를 채취해서 국가수 감정을 의뢰했지만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지켜보겠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기자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